세 번째 시간은 한 2, 30분만 잡아서 앞에 좀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는데 여러분도 어떤 것은 그냥 구체적인 거를 아는 것보다도 가부를 알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진짜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그걸 대답하시는 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테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을 어떻게 재수하는데 어떻게 할까 수학 뭐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지만 폴수학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폴클럽 홈페이지가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문제는 형태만 돼 있고 제가 안에 알맹이들을 못 넣어놔서 시간이 없어서 되면 거기에다가 효율적으로 할 테니까 폴클럽 앞으로 뭐 많이 들어와서 보면 좀 효율적인 게 수학 말고도 폴수학 사이트가 아니니까 좀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넣도록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직접 무슨 막 이런 선생님 걸 들어라 저런 선생님 걸 들어라 이것은 내가 조금 사실 힘들지만은 제가 봐서 좀 괜찮겠다는 폴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붙이기는 해요. 근데 현재는 폴은 물리밖에 없어요. 현재 내가 봐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폴 물리 선생님 뒤에 오셨으니까 잠깐 내가 뭐 얼굴에 잠깐 잠깐 앞에 왔다 가세요. 네. 그리고 앞에 보세요. 앞에 봐요. 앞에 봐야죠. 집중을 항상 해야 돼. 집중. 응? 바쁘신데 인사만 그냥 하고 가세요. 인사만. 네. 네. 폴 물리 서진석 선생님이십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렇게 잠깐 이제 분위기를 잠깐 이제 화기애애하게 한 다음에 물어보세요. 이제 질문. 이런 분위기에서 물어봐. 딱딱 이제 물어보지 말고. 뭐, 질문. 네. 재수하면서요. 네. 신앙생활 하시는 거 좋아요? 재수하면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80%예요. 그 이유는 왠가 하면은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재수하고 상관이 없죠. 뭐 재수에 관계없이 신앙생활해. 신앙생활은 뭐 좋아. 근데 제가 80%하고 100% 안 한 이유는 20%는 방해가 돼요. 신앙이 방해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불교? 제가 불교를 그렇게 정확히 잘 몰라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불교 같으면 상당히 또 도움도 되리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막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항상 여유를 가지고 또 어떤 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고 또 안정이 되기 때문에 현대로 따지면은 어떤 소위 명상하고도 조금 어느 정도 종교는 아니지만 그 형태, 틀이 약간 명상적인 어떤 안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수험생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성적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험생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20%를 아까 80% 하지 않고, 100% 하지 않고 80% 한 이유가 교회에 있죠, 교회. 교회를 수험생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지금 무슨 알겠어요? 한 번만 가. 그리고 가능하면 갈 때도 학생 예배보다는 그냥 일반 예배 같은 데 가요. 학생 예배 가서 자꾸 너무 이렇게 수요 예배도 가고 무슨 뭐 일요일 아침 뭐 예배도 가고 학생 예배 또 참석하고 뭐 이제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좋다는 게 아니라 물론 공부를 많이 해놓고 우리가 여유 있게 예배를 참석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뭐 그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것만 지키는 걸로.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1년에 한 번도 못 가고 있는데 뭐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간 것도 진짜 신기하게 생각이 되죠. 응? 근데 신앙생활이 이 재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제 생각에도 저도 재수할 때는 매주 갔던 것 같아요. 요새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 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명동 성당에 비 온데도 찍찍 맞고 갔던 것 같아. 굉장히 아주 힘이 되긴 됐어요. 아니, 재수에 힘이 됐다는 것보다 일단, 내가 일단 매주 그래도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설마, 그 시간이 공부 시간에서 잘려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신앙하고는 그다지 한데, 너무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좀, 제 생각엔 그래요. 차라리, 이건 좀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차라리 좀, 신앙생활을 조금 좀 게을리 하더라도 대학이라도 합격을 해줘서 좀 하느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저는 교회는 저렇게 다니고 집안
떨어졌다. 그러면 역전도 효과가 나죠. 균형을 좀 갖추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네, 또. 그냥 편하게 여기세요. 뭐. 그 유학이요. 유학. 제가 중동권으로 음. 어떻게든 대학을 끝내고 가든 아니면 여기서 실패해서 가든 중동. 가려고 하는데 음. 거기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한탕 해먹을 수 있을까요? 한탕 해먹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관계가, 너무 미국 일변도죠. 옛날에는 일본 일변도. 이렇게.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응? 이제 다변화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외국을 무조건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중동 가면 한탕할 기회도 있다고 봐요. 한탕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석유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나라 왕자하고 유학 때 만난 그런 인연에 의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여튼 잘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서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애초에 그렇게 약간 정적이지를 못해요. 그냥 억지로 억눌러 놓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면 되면, 중동 그렇다고 제가 가서 중동 무조건 한탕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훨씬. 왕자를 사귀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은 가능성. 또. 없어요? 아니, 홈페이지에는 무슨 어디가 아파요, 말 이런 것도 많이, 네. 수학 질문이요. 수학, 예. 제가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계획만 세우다가 흔들흔들 거리는 스타일인데요. 지금까지 무한급수까지 업그레이드 폴수학으로 풀리는 상황인데요. 수출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항상 알바들이나 공격하는 게 폴수학을 공격하는 게 공간좌표 2차 곡선 벡터 쪽이 약하다. 그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말은 알바인 걸 알지만요. 폴클럽에다 물어봐도 딱 동의한다. 아니요. 예, 그런 말도 있고요. 좀 미리 이거는 교과서를 자기가 보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건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뭔가 알고 다른 부분은 처음부터 표수하게 들어도 되지만은 그 공간 좌표 그쪽은 좀 뭔가 선행학습을 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인데 저는 단순해가지고 그냥 폴수학으로만 하고 싶은데. 그러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네. 또. 네. 편입. 한 다음에요. 음. 들어가고 공부하려면 좀 수학 자연기니까 대학 수학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대학 수학이 지금 대학 수학이 인문계에서 공부하는 대학 수학도 있고 자연계 대학 수학도 있는데 1학년과 거의 공통이에요. 그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 때 공부한 수학이 및 심화 미적분 관련된 것이 절반, 생판 처음 보는 게 한 절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심화 미적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화 미적 이전 단계에서 수학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미분적분 정도 관련돼 있는 것은 봐야 되고 또 일부는 2차 곡선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벡터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모아서 알아서 본인이 추려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그렇게 딱 대학 수학을 공부하는 지장 없는 걸로만 심플하게 딱 묶어주면 그 다음부터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 모르고도 막 어떻게든 하잖아. 대학생들이. 그래서 원래 폴수학에서 그거를 만들려는 기획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다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지만 지금 생각은 정말 조금이라도 틈이 남은 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이제 여러분은 관계없어요. 이미 지금 대학을 이번에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은 사실 1학년 중간고사 전에 좀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면 과거에 몇 가지 경험에 의해서 조금만 도와주니까 성적이 달라져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그 앞에 일부 몇 가지 막힌 것만 이렇게 틀면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흘러가요. 그 급소가 있어. 근데 이걸 다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보도 제가 이게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히 얘기한 건 아니고 대학교 1학년,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들 있죠?
수학 그 교재 있잖아요. 수학 교재 지금 목록 같은 건 제가 다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이상한 게 어떤 대학에서는 완전히 얘들을 무시하고 거의 고등학교 수학 2나 심화미적 위주로만 교과 편성이 돼갖고 대학 수학 이렇게 한 데도 있어. 몇 개 대학이.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다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성적이 안 나온다면 폴수학을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폴수학이 그 안에서 흩어져 있으니까 불필요한 것들도 좀 있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책은 만들거나 강의를 못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폴크를 올릴 계획이에요. 다 리스트에 있어요, 지금.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제 휴대폰에 문자 2년 전에 와있는 문자도 아직 안 지우고 있어요. 그 지금 대학 수학 관련돼 있는 그 답변 때문에. 제가 좀 늦어서 그렇지 답변이나 꼭 일은 해요. 다만 약간 민망한 게 너무 늦게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자기 질문한 걸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저는 그걸 막 계속 마음에 담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해줘야 되겠다. 드디어 신나서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게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제가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끝나면서 우리 그 어떤 한번 얘기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 메모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메모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다못해 작년 같은데 우리 폴클럽에서 그 요점 정리 우편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죠. 그것도 반송이 지금 5통이 와 있었는데 웬만하면 그걸 확 버리면 되는데 반송을 해온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안 받았잖아요. 어쨌든지 주소를 엉터리로 썼든지 말든지 번지도 안 쓰고 동만 쓰고 뭐 대충 해가지고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왔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분명히 보내줬는데 그 학생들은 우리가 안 보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통씩 해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보냈는데 며칠자로 너 반송이 됐고 너는 그 고시원에 있다가 고시원이 그래 주소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그때 본인이 이제 인식을 하는데 본인은 안 받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켜요. 근데 이게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러나 그 대학교 수학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빠른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대학 합격한 학생들도 가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폴클럽 되면은 거기도 다 알아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해당이 없을 거고요. 또 질문. 제가 심화 미적분이 되게 약해요. 심화 미적이 되게 약해요? 네, 네. 그래서 시험을 보면 5문제 다 틀리거나 운 좋게 한 문제 맞거나 그 정도인데 근데 선생님이 5월에 이제 심화 미적분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수학 수투랑 같이 심화 미적 같이 해나가야 될지 아니면 선생님 5월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5월부터 해도 뭐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심화미적을 5월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질문 내용은 선생님 그 심화미적이 수학 30문제 중에서 지금 가형에서 가형 30문제 중에서 수학 1이 12문제 나오고 수학 2가 1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심화미적이 5문제가 나오는데 학생 질문은 지금 5개가 다 틀리거나 하나 맞거나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질문에서 그 얘기가 심화미적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5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답변은 지금부터 하나 5월부터 하나 9월부터 하나 똑같은데 성격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심화미적 5문제도 객관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리거나 하나 맞으려면 공부를 안 하면 되죠. 맨날 그렇다면. 왜냐면 이 5문제 포기하고도 가형 등급 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 2등급 나오려면 나올 수 있지, 충분히. 금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심한, 그럼 한 주 쭉 그으면 하나는 맞을 텐데, 하나나 2개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심화미적, 이 성격을 고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실력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있죠. 실력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공부를 멋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질문 학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공부를 멋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악랄하게 맞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가지고도 이 정도 효과를 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멋으로 하다 보면은 공부를 갖다가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몇 가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고 뭐 굉장히 경향도 막 알고 시험 경향 데이터 뭐 분포 다 알고 있는데 보면 성적이 다 나는 것 같으면 그렇지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화미적 5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면 한 줄로 그렇다고 5문제 다 맞기도 어려워요. 심화미적이. 하나 정도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심화미적은 아마 평균적으로 2-3문제인데 그러려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공부하지 말래요. 왜냐면 아까 제가 초기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있는 것만큼 비례 시간을 부어야지. 시간을 엄청 부은 거에 대해서 점수 그 비중이 낮으면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지금 어떤 공부를 한 20시간을 하죠. 20시간을 했는데 그 20시간 안에 소위 우리가 저 바다 같으면 여러 차례도 얘기하지만은 똑같은 사이즈의 그물을 던지려면 가능하면 고기 많은 쪽에다 던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알겠어요? 아니 고기 여기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멀리 고기도 없는 데 가다가 자꾸 해서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고기 다 잡고. 근데 심화미적이 성적이 특별히 안 나온 학생은 심화미적은 이론이 없어요 별로. 심화미적이 어떻게 하면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쉬운 게 수학 2고 그 다음에 쉬운 게 수학 1이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10-4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틀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마음만 바빠서 하다 보니까 이중일을 하게 돼요. 응? 그 다음에 아까도 저 심화미적 그 얘기 나왔잖아요. 폴수학 수학이 뒤에 공간대응 공간좌표 2차 곡선 그거는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수학 문제가 전부 30문제죠. 제 개념은 30개를 만점을 맞자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만약에 우리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29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게 나아요. 지금 무슨 알겠어요? 공부 수학 공부해야 될 시간 남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시간에 3분의 1만 해가지고 28문제 커버할 수 있으면 그게 나아요. 시간 나면 그건 나중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밀도를 해야 돼. 그럼 그 전략된 시간을 뭐 하느냐? 다른 과목 열심히 하세요. 균형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르고. 왜냐면 불필요한 문제를 갖다 붙드는 것은 그건 공부를 멋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 몇 점이야 몇 점이지. 도대체 그 어려운 문제를 맞았어 틀렸어요.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걸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어차피 만점 맞기가 어려워요. 만점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만점은 운으로 받는 거예요. 난 28개를 확실히 알았는데 2개도 못 풀겠어요. 찍었어요. 맞았어요. 너 어떻게 찍었니? 폴쌤이 그런데요. 주관식 찍더라도요. 2자리 자연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2자리 자연수 썼는데 둘 중에 하나 맞았어요. 작년 주관식 수학 21문제에서 나양 보면은 9문제가 주관식이죠? 9문제 주관식, 원래 주관식은 3자리 이하 자연수로만 답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답을 쓸 수 있는 건 1에서 어디까지예요? 999까지. 찍었을 때 확률이 999분의 1이에요. 근데 작년 주관식 9문제는 전부 2자리 자연수예요. 아니, 그렇다고 내년에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좀 2자리 자연수 정도에 많이 작년에 몰려 있었어. 사실 그것도 맞기는 어렵지. 2자리 자연수도 10부터 시작해서 99까지면 100개잖아요. 응? 그렇지만 확률이 100분의 1이면 상당히 좋아지지. 근데 이건 단지 웃으라고 한 얘기고, 물론 실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재수할 때. 우선은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물이 있는데 그물은 갈수록 키우면 좋겠어요. 또 같은 사이즈면 여러 번 그물을 이렇게 치면 좋겠어. 그러다 가능한 우선 고기 많이 몰려있는 쪽에 먼저 하세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해. 어차피 고기 한두 마리 잡으면서 원양어선 타고 멀리 가지 말라 이거예요. 우선 가까운 데. 되겠어요? 가능하면 그물 사이즈를 넓게. 또 같은 사이즈라면 여러 번 칠 수 있도록 공부 양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험이 쌓입니다. 알겠어요? 또. 제가 일본 유학을 갈 건데요. 일본 유학요? 네. 앞으로 2-3년쯤 뒤에 갈 건데 그때쯤이면 엔화가 좀 안정적으로 될지. 2-3년 있다가 일본 엔화가 안정적으로 될 거냐. 지금은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지금 엔화가 1,600원 정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만 해도 한 900원 정도 됐는데, 환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3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 예측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막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환율 자체는 사실 전 세계 돈 가치가 같이 다 동반해서 떨어지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왜 상대 나라하고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안 좋잖아요. 특별히 좋은 데가 없잖아요. 좋은 데가 없다 보니까 누가 먼저 떨어지냐, 덜 떨어지냐는 거지. 결국은 거의 원래 상태대로 가요. 다만 한국이 자연스럽게 환율이 오르지 않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들이 좀 안 좋은 거고, 또 그런 모든 거에 있어서도 많은 정보들이 왜곡된 정보들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정보. 그 왜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 공부는 무슨 경제학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요, 공부를. 그러니까 자꾸 속죠. 지금 이 건물도 보면 뭐 다단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응? 2, 3년 있다가는 뭐 괜찮을 거. 2, 3년 있다가 너무 심하면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되는데 뭐. 자, 그 다음 또. 선생님, 저는 기타에 대해 냉감 드는데요. 2월 초인가 6등급에서 9등급을 위해서 영어 기초 강의 하신다 했더니 다음 달에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영어 6등급에서 9등급까지 한 영어 20강. 3월 달에 할 건데요. 네. 어디서 하실 거예요? 아니, 인터넷 강의로 들으면 되잖아요. 스튜디오 강의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스튜디오라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면 되죠. 같이. 할 거예요, 3월 달에. 네. 방금 이 대답해놓고 속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어. 선생님 말씀 많이 수업 듣다 보면 좀 우스운 질문인데요. 응. 그런 사례 있잖아요. 부모님과의 마찰로 인해서 공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 부모님도 폴 수학을 들으면 마찰이 많이 누그러들더라고요. 선생님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몇 분 몇 초에 선생님이 부모님들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일시정지해놨다가 부모님 들어오시면 재생해가지고 실증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의미는 뭔가 하면, 부모님하고는 직접 부딪히기 싫다. 못 이긴 체 하면서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거지,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본인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와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뭐, 좀 늦게 왔다고 야단 말 줄 알고 집에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야, 뭐 이렇게 일찍 다니니? 천천히 오지. 시간 몇 시까지 있는데, 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부모가 바뀌어지면 그냥 좋겠죠. 못 이긴 체 하고. 여러 가지 의사표현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부모님들 단과를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 단과를 했는데, 부모님들 단과는 먹혀요. 제가 가끔 학부형 세미나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되게 먹혀. 그 먹히는 이유가 제가 그럴싸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부모님도 꽤 웬만큼 아시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무슨 알겠죠? 근데 본인들도 다 들어보면 웬만큼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속아서 나쁜 거를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저건 지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단가도 필요해요. 또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는 저한테 연재를 희망하는 데도 있어요. 그 제가 안 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학부형들 다 뿌리겠다고, 이거를. 근데 그러면 제가 잘못하면 맞아요. 왜냐면, 부모님들 중에서 일부는 개조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불쌍하게 생각해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개조가 안 된다는 게. 그럼 선생님 뜻대로 되면 모든 게 다 그건 아니고,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 잘 먹히는 이유가, 부모님들 지금 가장 취약할 때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알고 보면 지금 가장 불쌍할 때야. 그러니까 잘 속기도 해요. 여러분 아빠들이 지금 현재 막 아주 수십억씩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다음에 지금 불안한 시기라고. 경제도 안 좋대지. 애는 말 안 듣지. 반항 삑삑해지. 그러니까 그건 심리적으로 좀 그래요. 엄마들도 그래요. 응? 엄마들도 지금 이제
이거, 옛날에는 그냥 한 몇 년 전만 해도 나가면 아가씨냐 그러더니 요새는 확실하게 아줌마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속상하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애가 딱 타더니 조그만 애가 아우 저 귀여운 애 아주 귀엽다는데 할머니 이러면 그냥 아주 욕을 목격자가 없으면 그냥 아주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살쪄. 살찌니까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이 쪄.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때 이제 제가 단과를 한 10개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럼 엄마 아빠를 사실 20대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아마 많은 부부들이 이혼할걸요? 아, 이게 내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 지금 시작이구나. 그래서 뭐 엄마가 아빠한테 우리 차라리 이혼하지 그냥.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니? 네. 그럼 아빠가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더 각각 좀 더 아주 이렇게 아주 발전적이어서 다시 또 그냥 뭐 다시 합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해 단과가. 근데 지금 폴수학이 너무 어정쩡해 약이. 그 안에가 약이 농도가 15%를 넘지 못해. 왜냐면 수학 주제를 벗어나면 많이 안 되니까. 앞으로 내가 조금씩 더 하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은 선생님은 무슨 뭐 도대체 어느 책에서 공부해왔고 도대체 뭐를 공부하길래 그렇게 잘합니까? 뭐 그렇게 뭐 합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 오늘 마지막 이게 제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지금 토요일이지.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말도 있죠.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낫겠어요? 가서 영화 보고 있는 게 낫겠어요?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원래 토요일이면 제가 희망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이면? 이 시간이면 아까 점심때쯤 돼서 종로를 나가요. 종로를 나가서 포장마차 같은 우동 같은 걸 먹어. 그리고 동대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내가 봐준 데가 있어요, 지금 계속. 황학동에 이사간데. 거기에서 골동품 가서 구경 좀 하고, 그 다음 필요도 없는 것도 사놓고,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사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 이거 한번 목에만 걸어보세요. 아저씨, 어깨 뻣뻣하죠? 금방 괜찮아져요, 그러면. 또 하나 사고. 알겠어요? 또 돌아다니다가 뭐, 생각지도 않는데 누가 어디서 부침개 하고 있으면 그거나 좀 얻어먹고. 알겠어요? 그래서 또 어둑어둑해지고, 배고프니까 뭐, 또 하다가 뭐,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2층도 올라가 보고, 뭐, 밑에 층도 올라가 보고, 이게 토요일 저녁에 저한테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다 계속 또 단과만 늘려나가요? 학부형 단과? 생각하면은. 정말 전화 잘하면 돼요. 근데 가끔 좀 답답할 뿐이야. 근데 왜 그걸 좀 일반적인 부모님들보다 평균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됐느냐? 그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는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놀고 있나. 물론 여러분 등산에도 하지만 여름에 휴가도 가끔 해수욕장도 가죠. 스키장도 가보잖아요. 난 스키를 신어본 적도 없는데. 뭐 해수욕장을 가. 뭐 어디를 가요? 없어. 토요일, 일요일, 주야 관계없이 시간만 나면 무조건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뭐 그건 공평한 거죠. 같이 놀면서 제가 좀 안 되면 제가 좀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도 그냥 TV 보고 드라마 보고 아침에 드라마 보고 전 딴 일 하잖아요. 일. 거기서 좀 더 연구하고 해보고. 또 아빠들 저녁에 막 술 한잔 걸치시고 막 친구들하고 사회 얘기하고 있을 때 전 또 일하고 있잖아요. 일. 피곤하다고 일찍 주무시면 옛날 같지 않다고 저는 그냥 옛날 같다고 하고 계속 일하는 거 아니야.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의미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 쉬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어요? 특별한 엑기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수해져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했으니까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면 읽는 속도도 빨라져요. 어떤 건 안 읽어봐도 요즘에 몇 번 본 거라 대충 감 잡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덤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걸 새롭게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아니지, 친구가. 이제 공부해야죠. 부모님하고 어떤 마찰 이런 관계는 해결이 되기를 바라요. 대부분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거의 한 8, 90%는 돼요. 일부는 또 안 돼.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부모가 잘못된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키우셨냐고. 속 좁게. 근데 이미 늦어. 오히려 할머니들 얘기하면 잘 통해요. 할머니들은 이제 곧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막가파예요. 나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하면 열려 있어요. 이 마인드가.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할머니들 굉장히 아주 편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우리 자식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럴 때 보면 그 자식이라는 사람이 저보다 나이 많을 때도 있었어요. 전화 띡 해가지고. 예,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우선은 부모를 이해해야 돼.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대부분이 그 시야가 좁아요. 생각을 하면 너무 좁게 생각해.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만약에 양보하면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내가 이놈이란 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한테 더 이상은 물러나면 안 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적대적 관계가 생긴다고. 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서로 싸우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일부 부모는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뭐 그건 고려는 해보겠어요. 그러다 뭐 제가 그 시간이면 사실 좀 한숨 자야지. 내가 또 남의 가정까지 또 가가지고 제발 얘들하고 좀 잘 지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자, 질문. 끝내야죠. 그거 공부하면서요. 운동 같은 건 아예 안 해야 되는지. 운동. 아, 얼마 있는 그 질문인데. 마지막 답변을 하겠어요? 공부하면서 운동을 안 해야 되느냐? 이것 또한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운동 종류에 따라 틀리고 시간에 따라 틀려요. 운동의 양에 틀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을 안 해요. 아, 물론 저도 여러분 재수나 삼수할 때는 운동을 했죠. 잘 믿기지 않겠지만은 제가 재수할 때 이미 학교도 5단이었기 때문에 재수할 때 이미 학교도 5단 관장 출신이니까 운동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운동을 안 하는데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저는 특별히 스포츠센터를 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스포츠센터 간다는 것도 저는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바쁘게 공부하고 바쁘게 일하면 그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죠. 어떤 운동요? 저요? 탁구. 탁구 좋다고 생각해요. 탁구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탁구 쳤다고 몸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탁구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좀 이렇게 어차피 막 집중하면 눈도 좀 침침하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좀 이렇게 상쾌하게 하는 정도, 그 정도 같은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슨 뭐 대단한 운동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든가 그건 아니에요. 재수 때는 그게 급하지가 않아. 그리고 부지런하게 좀 다니세요. 너무 자꾸 지금 그렇다고 여기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 내려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단으로. 가능하면 계단 이용할 수 있으면 계단 이용하고. 알겠죠? 누가 심부름 시키면 귀찮게 생각하지 마. 왔다 갔다 하고. 응? 또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하면 운동이 다 돼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 물론 가만히 처박혀만 있으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바쁘게 공부하면 그게 운동입니다. 한번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다 운동이에요, 그게. 오늘 그 1차가 아니라 일단 재수생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다른 과목, 이런 관련된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실제로, 3월 말에 발표가 다 돼요. 대학 입시호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입시호강이 우리한테 급한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알겠어요?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들, 좀 자료를 제가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영어 단어나 이런 거, 수거 같은 거 정리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100개씩이라도 우선 그거라도 하나씩 해 나간다. 알겠죠? 그리고 그 3월 달 되면, 뭐 거창하게 시작한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미 시작했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